폐지 줍는 할머니의 숨겨진 진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운 실화입니다. 한 평범한 대학생이 우연히 만난 폐지 줍는 할머니에게서 발견한 놀라운 비밀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마지막까지 들어보시면 겉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될 거예요. 26살 강민수는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이었습니다. 아르바이트로 편의점 야간 근무를 하며 생활비를 벌고 있었죠. 민수의 집안은 그리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공장에서 일하시고 어머니는 마트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셨습니다. 그래도 부모님은 민수가 공부를 계속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 주셨죠. 민수는 언젠가 큰 회사에 취직해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요즘 취업이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하잖아요. 민수도 이미 몇 번의 면접에서 떨어진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며 준비하고 있었죠.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를 하는 민수에게는 매일 밤 찾아오는 단골 손님이 있었습니다.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할머니였는데 매일 밤 11시쯤 되면 편의점에 오셨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낡은 옷을 입고 계셨고 손에는 큰 마대자루를 들고 계셨습니다. 폐지를 주우러 다니시는 할머니였죠. 할머니는 편의점에서 가장 싼 삼각김밥 하나와 물 한 병을 사가셨습니다. 가끔은 할인된 도시락이 있으면 그것을 사가시기도 했습니다. 민수는 처음에는 할머니가 그저 생계가 어려운 독거노인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켜보니 할머니에게 뭔가 특별한 면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할머니는 계산을 할 때 항상 정확한 돈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 교육을 잘 받으신 것 같았습니다. 어투나 단어 선택이 일반적인 할머니들과는 달랐거든요. 민수는 할머니에게 관심이 생겼습니다. 어떤 사연이 있어서 이렇게 폐지를 주우며 사시는 걸까 궁금했습니다. 어느 날 밤 할머니가 평소보다 늦은 시간에 오셨습니다. 시계를 보니 자정이 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모습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걸음걸이도 불안정해 보였습니다. 민수가 걱정스러운 마음에 말을 걸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오늘 많이 늦으셨네요. 할머니는 잠깐 망설이시더니 대답하셨습니다. 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별일 아니야. 하지만 민수가 보기에는 단순히 피곤한 것 같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계산을 하려는데 손이 떨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갑에서 돈을 꺼내다가 여러 장의 사진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민수가 재빨리 주워서 할머니께 드렸는데 그 사진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가 젊었을 때 찍은 것 같은 사진들이었는데 정장을 입고 회사 같은 곳에서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과 함께 찍은 단체 사진도 있었습니다. 사진 속 할머니는 지금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당당하게 서 계셨습니다. 민수는 궁금했지만 할머니의 사생활을 함부로 묻기는 어려웠습니다. 할머니는 사진들을 황급히 다시 지갑에 넣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옛날 사진이야. 별거 아니야. 그리고 평소처럼 삼각김밥과 물을 사고 나가셨습니다. 그날 이후 민수는 할머니에 대해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할머니의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며칠 후 민수는 할머니와 좀 더 가까워질 기회가 생겼습니다. 할머니가 편의점에서 나가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신 것입니다. 민수는 급히 할머니를 부축하고 의자에 앉게 해드렸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병원에 가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할머니는 손을 흔들며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그냥 혈압이 좀 높아서 그래. 잠깐만 쉬면 괜찮을 거야. 민수는 할머니에게 물을 드리고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할머니가 조금 나아지신 것 같자 민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혹시 가족분이 계세요? 연락드릴 분이 있으시면. 할머니는 잠깐 슬픈 표정을 지으시더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무도 없어. 혼자 살고 있어. 민수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가 홀로 폐지를 주우며 생활하고 계시다니요. 민수는 할머니를 집까지 바래다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에는 괜찮다고 하셨지만 민수가 계속 부탁드리자 결국 받아들이셨습니다.
할머니가 사시는 곳은 편의점에서 걸어서 20분 정도 떨어진 반지 하방이었습니다. 오래된 건물의 지하에 있는 작은 방이었죠. 민수는 할머니를 방까지 모셔다 드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특히 떨어뜨린 사진들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분명히 할머니에게는 숨겨진 과거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할머니는 평소처럼 편의점에 오셨습니다. 어제 일이 없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하셨습니다. 민수는 할머니께 어제 컨디션이 어떠셨는지 물어봤습니다. 어제는 정말 고마웠어. 덕분에 무사히 집에 갈 수 있었어. 할머니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시며 평소처럼 김밥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계산을 하시면서 민수에게 이상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 대학생이지? 무슨 공부를 하고 있어? 민수는 경영학을 공부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이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경영학이라. 좋은 공부구나. 열심히 해라. 그리고는 평소보다 더 오래 편의점에 머물러 계시며 민수와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할머니는 민수에게 공부는 어떤지 취업 준비는 잘 되고 있는지 물어보셨습니다. 마치 손자를 걱정하는 할머니 같았습니다. 민수는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묘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할머니가 경영에 대해 물어보실 때 질문의 수준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단순히 호기심으로 묻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경영을 아시는 분처럼 보였습니다. 요즘 대기업들 경영 전략이 어떻게 변하고 있어? 디지털 전환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생각해? 이런 질문들은 일반인이 하기에는 너무 전문적이었습니다. 민수는 점점 더 할머니에 대해 궁금해졌습니다. 며칠 후 민수는 우연히 할머니의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편의점 근처 은행에서 할머니를 본 것입니다. 할머니는 ATM기를 사용하고 계셨는데 민수가 보기에는 상당히 능숙하게 조작하고 계셨습니다. 요즘 많은 노인분들이 ATM 사용을 어려워하시는데 할머니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ATM에서 나오는 명세서를 보시는 할머니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마치 중요한 무언가를 확인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할머니께 들키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지켜봤습니다. 할머니가 은행을 나오신 후 민수는 편의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평소보다 늦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평소와 달리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계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세요. 내일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비즈니스틱했습니다. 마치 회사에서 업무 통화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더욱 의문이 생겼습니다. 폐지를 줍는 할머니가 왜 이런 통화를 하실까요? 할머니가 편의점에 들어오시자 민수는 평소처럼 인사를 드렸습니다. 할머니도 평소처럼 김밥을 고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할머니의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할머니는 잠깐 망설이시더니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네, 김 회장입니다.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회장이라고 하셨습니다. 할머니가 무슨 회장이신 걸까요? 네, 내일 오전에 만나죠. 중요한 일이니까 빠뜨리지 말고 와주세요. 할머니는 전화를 끊으시고 민수를 보셨습니다. 민수와 눈이 마주치자 할머니는 당황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 이거는 별거 아니야. 할머니는 서둘러 계산을 하시고 나가셨습니다. 민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폐지를 줍는 할머니가 회장이라니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날 밤 민수는 계속 할머니 생각을 했습니다. 할머니에게 분명히 큰 비밀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민수는 결심했습니다. 할머니의 정체를 알아보기로 한 것입니다. 민수는 할머니를 몰래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물론 스토킹은 나쁜 행동이지만 너무 궁금했습니다. 할머니가 편의점을 나간 후 민수는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조심스럽게 뒤를 따라갔습니다. 할머니는 평소처럼 폐지를 주우며 걸어가셨습니다. 하지만 30분 정도 걸으신 후 갑자기 방향을 바꾸셨습니다. 할머니는 지하철역으로 향하셨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을 타고 강남구 쪽으로 가셨습니다. 민수도 몰래 따라 탔습니다. 강남역에서 내린 할머니는 한 고급 오피스 빌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민수는 놀랐습니다.
그 빌딩은 유명한 대기업들이 입주해 있는 곳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빌딩 로비를 당연하다는 듯이 지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셨습니다. 민수는 로비에서 기다렸습니다. 할머니가 어느 층에서 내리실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 층수 표시를 볼 수는 없었습니다. 민수는 빌딩 안내판을 살펴봤습니다. 이 빌딩에는 정말 많은 유명 회사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이 중 어느 회사와 관련이 있으신 걸까요? 1시간 정도 기다린 후 할머니가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할머니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고 계셨고 머리도 단정하게 정리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계셨습니다. 민수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분이 정말 폐지 줍던 그 할머니가 맞나요? 할머니는 빌딩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어디론가 가셨습니다. 민수는 할머니를 더 이상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충분히 놀라운 것을 봤습니다. 할머니는 분명히 평범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민수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생각했습니다. 할머니는 도대체 누구신 걸까요? 왜 낮에는 정장을 입고 오피스 빌딩에 다니시면서 밤에는 폐지를 주우실까요? 다음 날 할머니는 평소처럼 편의점에 오셨습니다. 다시 낡은 옷을 입고 마대자루를 들고 계셨습니다. 마치 어제 일이 없었던 것처럼요. 민수는 할머니를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어제 본 것이 꿈이었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할머니는 평소처럼 김밥을 사시며 민수와 가벼운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오늘 공부는 잘했어? 취업 준비는 어때? 민수는 할머니에게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어제 할머니를 따라갔다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차마 말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후 민수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할머니가 편의점에서 지갑을 떨어뜨리신 것입니다. 민수가 주워드리려고 하는데 지갑이 열리면서 신분증이 보였습니다. 할머니의 성함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정희. 민수는 그 이름을 마음속으로 새겨두었습니다. 할머니가 가신 후 민수는 인터넷으로 김정희라는 이름을 검색해 봤습니다. 하지만 너무 흔한 이름이라 특별한 정보를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회장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민수는 김정희 회장으로 검색해 봤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결과를 발견했습니다. 김정희라는 이름의 회장이 정말 있었습니다. 한국의 유명 건설회사인 대한건설그룹의 창업주였습니다. 하지만 검색 결과를 보니 이미 은퇴하신 것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아들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진을 보니 나이가 비슷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의 김정희 회장은 할머니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민수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편의점에 오시는 할머니가 대한건설그룹 창업주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왜 폐지를 주우며 사시는 걸까요? 민수는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대한건설그룹에 대해 인터넷으로 찾아봤습니다. 대한건설그룹은 1970년대에 설립된 회사였습니다. 김정희 회장이 젊은 나이에 창업해서 큰 성공을 거둔 회사였습니다. 아파트 건설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건설 토목 부동산까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매출액이 수조 원에 달하는 대기업이었습니다. 김정희 회장은 한국 건설업계의 전설적인 인물로 불렸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맨손으로 시작해서 대기업을 만든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특히 여성으로서는 드물게 건설업계에서 성공한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10년 전쯤 갑자기 은퇴를 선언하고 일선에서 물러나셨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거의 언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민수는 기사들을 읽어가며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편의점에 오시는 할머니가 정말 김정희 회장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았습니다. 왜 이렇게 큰 회사의 창업주가 폐지를 주우며 사시는 걸까요? 무슨 사연이 있으신 걸까요? 민수는 할머니에게 직접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민수는 결심했습니다. 용기를 내서 할머니께 말씀드리기로 한 것입니다. 다음 날 밤 할머니가 편의점에 오셨을 때 민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혹시 제가 무례한 질문을 해도 될까요? 할머니는 김밥을 고르시다가 민수를 보셨습니다. 무슨 질문인데?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할머니께서 대한건설그룹과 관련이 있으신가요? 할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김밥을 들고 계시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머니는 민수를 똑바로 보셨습니다. 넌 어떻게 그걸 알았지? 민수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지난번에 우연히 할머니의 신분증을 봤다는 것과 인터넷으로 검색해 봤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는 한숨을 깊게 쉬셨습니다. 역시 숨길 수는 없구나. 그래 맞아. 나는 김정희야. 대한건설그룹 창업주 김정희. 민수는 할머니의 고백을 듣고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정말로 눈앞에 계신 분이 수조원대 기업의 창업주라니요. 하지만 할머니 왜 이렇게 사시는 거예요? 회사는 어떻게 되신 건가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긴 이야기야. 시간이 있으면 들려줄게.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는 편의점 의자에 앉으시며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나는 1948년에 태어났어. 가난한 농부의 딸이었지. 그때는 여자아이가 공부한다는 게 쉽지 않았어. 하지만 나는 공부를 하고 싶었어. 무엇보다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었어. 할머니는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꿈을 가지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언젠가는 큰 사업을 해서 성공하고 싶다는 꿈을 말이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올라왔어. 처음에는 공장에서 일했지.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야간 대학을 다녔어. 정말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 할머니는 20대에 경영학을 공부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졸업 후에는 작은 건설 회사에 취직하셨습니다. 그때만 해도 건설업계에 여자는 거의 없었어. 모든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봤지. 하지만 나는 꿋꿋하게 버텼어. 할머니는 회사에서 인정받기 위해 남들보다 몇 배는 더 열심히 일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5년 후 드디어 독립해서 자신의 회사를 차리셨습니다. 1975년에 대한건설을 설립했어. 처음에는 직원이 나 포함해서 3명뿐이었어. 사무실도 작은 지하방이었지. 하지만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작은 일부터 차근차근 맡아서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회사의 하청 공사를 받아서 하셨습니다. 정말 작은 공사였어. 담장 쌓기 화장실 공사 같은 것들. 하지만 완벽하게 해냈어. 품질과 납기를 철저히 지켰지. 할머니의 성실함과 완벽주의는 곧 업계에 알려졌습니다. 점점 더 큰 공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1980년대 들어서면서 한국 경제가 급성장했어. 건설 붐이 일었지. 나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 할머니는 그때를 기회로 삼아 아파트 건설에 뛰어드셨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연립주택부터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품질 좋은 주택을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하는 것으로 유명해지셨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회사가 지은 집을 믿고 샀어. 품질이 좋다고 소문이 났거든. 그렇게 사업이 점점 커져갔지. 1990년대에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수준까지 성장하셨습니다. 대한건설그룹이라는 이름으로 회사를 확장하셨습니다. 그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바쁜 시기였어. 하루에 3-4시간밖에 못 잤어. 항상 현장을 뛰어다녔지. 할머니는 직접 현장을 관리하시는 스타일이었다고 했습니다. 안전모를 쓰고 현장에서 작업자들과 함께 땀을 흘리셨습니다. 건설업은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일이야. 한 번의 실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그래서 늘 긴장하고 완벽을 추구했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대한건설그룹은 국내 10대 건설회사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상업용 빌딩 도로 다리까지 건설하는 종합건설회사로 성장했습니다. 그때 우리 회사 직원이 2만 명이 넘었어. 매출액도 수조 원을 넘어섰지. 정말 꿈만 같았어. 하지만 성공과 함께 할머니에게는 큰 고민이 생겼습니다. 회사가 커질수록 자신이 직접 관리하기 어려워진 것입니다. 회사가 너무 커지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경영하기 힘들어졌어. 이사회가 생기고 주주들이 늘어나면서 내 의견만으로는 결정할 수 없게 됐지.
특히 할머니를 힘들게 한 것은 가족 문제였습니다. 할머니에게는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의사가 되고 싶어 했어. 둘째 아들은 회사를 물려받기를 원했지. 하지만 둘 다 내가 원하는 수준에는 못 미쳤어. 큰아들은 의대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착해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회사에 들어왔지만 할머니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둘째는 일에 대한 열정이 없었어. 그냥 회장 아들이라는 지위만 즐기려고 했지. 직원들도 그걸 알고 있었어. 할머니는 아들에게 회사를 물려주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수많은 직원들과 그들의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회사를 제대로 경영할 수 없는 사람에게 맡길 수는 없었습니다. 2010년쯤 되니까 내 나이도 많이 들었어. 체력적으로 한계를 느끼기 시작했지. 하지만 아들에게 회사를 맡기기는 어려웠어. 고민 끝에 할머니는 중대한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회사를 아들이 아닌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기로 한 것입니다.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임원 중에 김상훈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정말 유능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지. 그에게 회사를 맡기기로 했어. 하지만 이 결정은 가족 내에 큰 갈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둘째 아들이 크게 반발했습니다. 둘째가 화를 내며 나를 원망했어. 자기 것을 빼앗겼다고 생각했나 봐.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 결국 할머니는 2015년에 회장직에서 물러나셨습니다. 김상훈 전무가 새로운 회장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명예회장직은 유지하셨지만 실질적인 경영에서는 완전히 손을 떼셨습니다. 처음에는 해방감이 들었어. 40년간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는데 드디어 내려놓은 기분이었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할머니에게는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할 일이 없어진 것입니다. 평생 일만 하며 살았는데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니까 너무 허전했어. 매일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하고 우울해졌지. 더욱 힘든 것은 가족들과의 관계였습니다. 큰아들은 여전히 미국에 살고 있었고 연락도 뜸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직도 할머니를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명절에도 둘째는 안 와. 가끔 와도 나와 제대로 말도 안 해. 정말 외로웠어. 할머니는 큰 집에 혼자 사시는 것이 견디기 어려우셨습니다. 그래서 3년 전에 중대한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큰 집을 팔고 작은 곳으로 이사했어.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지. 할머니가 선택하신 새로운 삶은 평범한 서민의 삶이었습니다. 화려했던 과거를 모두 내려놓고 소박하게 사시기로 한 것입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니야. 정말 중요한 건 마음의 평화야. 하지만 왜 폐지를 주우시는 걸까요? 민수가 궁금해하자 할머니는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폐지 줍기는 내 취미 같은 거야. 걸어다니면서 운동도 되고 생각도 정리돼.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 할머니는 폐지를 주우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셨다고 했습니다. 같은 일을 하는 다른 노인분들도 있고 가끔은 민수 같은 젊은 사람들도 만나셨습니다. 이렇게 살아보니까 정말 많은 걸 배워. 예전에는 회사 일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어. 그런데 할머니가 아직도 회사 일에 관여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완전히 손을 뗄 수는 없어. 내가 만든 회사고 2만 명의 직원들이 있으니까. 가끔 중요한 일이 있으면 자문을 해주고 있어. 할머니는 현재 명예회장으로서 가끔 중요한 결정에 대해서만 조언을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끔 정장을 입고 회사에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김상훈 회장이 정말 잘하고 있어. 나보다 훨씬 유능한 것 같아. 회사가 더 발전하고 있어. 할머니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확신하고 계셨습니다. 민수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감동받았습니다. 성공했을 때 교만하지 않고 은퇴 후에도 겸손하게 사시는 모습이 존경스러웠습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할머니처럼 성공하고 싶어요. 할머니는 민수를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성공이 뭔지 잘 생각해봐. 돈을 많이 버는 게 성공일까? 유명해지는 게 성공일까? 아니야. 진짜 성공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사는 거야. 할머니의 말씀이 민수의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날 이후 민수와 할머니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할머니는 민수에게 경영에 대한 조언도 해주셨습니다.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신뢰야. 한번 신뢰를 잃으면 다시 회복하기 어려워. 그러니까 항상 정직하고 성실해야 해. 민수는 할머니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단순히 경영 기법뿐만 아니라 인생에 대한 지혜도 얻었습니다. 몇 달 후 민수에게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대기업 취업에 성공한 것입니다. 민수는 할머니께 가장 먼저 이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취업할 수 있었어요. 할머니께서 해주신 조언들이 면접에서 큰 도움이 됐어요. 할머니는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마치 자신의 손자가 성공한 것처럼 기뻐하셨습니다. 정말 축하해. 이제 진짜 시작이야.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렴. 민수가 취업을 하게 되면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할머니와 헤어지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할머니 앞으로도 계속 연락드려도 될까요? 내가 내 손자 같아. 언제든지 연락해. 민수는 할머니께 자신의 연락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연락처도 받았습니다. 새로운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한 민수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할머니께서 해주신 조언들을 기억하며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은 할머니를 찾아뵙고 안부를 여쭤봤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폐지를 주우며 소박하게 사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전보다 훨씬 밝아 보이셨습니다. 민수 같은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해. 나도 아직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구나. 6개월 후 민수는 회사에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신입사원임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업무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프로젝트 기획과 실행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동료들도 민수를 인정했고 상사들도 민수를 눈여겨봤습니다. 민수는 이 모든 것이 할머니 덕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께서 알려주신 경영 철학과 인생 지혜가 도움이 되었습니다. 1년 후 민수에게 특별한 기회가 왔습니다.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의 팀장을 맡게 된 것입니다. 신입사원이 팀장을 맡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민수는 할머니께 이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정말 대단하구나. 1년 만에 팀장이라니. 너 정말 뛰어난 아이구나. 할머니는 민수를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젝트는 우연히도 건설 관련 프로젝트였습니다. 새로운 상업단지 개발 프로젝트였습니다. 민수는 할머니께 조언을 구했습니다. 할머니 건설 프로젝트를 맡게 됐는데 조언해 주실 수 있나요? 할머니는 기꺼이 도와주셨습니다. 40년간의 건설업 경험을 바탕으로 상세한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건설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안전이야. 그 다음이 품질이고 마지막이 비용이야. 절대 순서를 바꾸면 안 돼. 할머니의 조언은 정말 실용적이고 구체적이었습니다. 어떤 업체를 선택해야 하는지,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민수는 할머니의 조언을 바탕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성과를 거뒀습니다. 예산 내에서 일정을 맞춰 고품질의 결과물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회사 임원들은 민수의 능력에 놀랐습니다. 어떻게 신입사원이 이런 프로젝트를 성공시킬 수 있었지? 분명히 특별한 비법이 있을 거야. 민수는 할머니께서 도와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할머니가 대한건설그룹 창업주라는 것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건설업에 경험이 많은 분이라고만 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회사에서 핵심 인재로 인정받았습니다. 연봉도 크게 올랐고 승진도 했습니다. 민수는 할머니께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를 위해 무언가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할머니를 위해 뭔가 해드릴 수 있을까요?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 내가 잘 되는 게 나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야. 하지만 민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를 위해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민수는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책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인생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요. 정말 감동적이고 교훈적인 이야기거든요. 할머니는 처음에는 거절하셨습니다. 내 이야기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야. 하지만 민수는 끈질기게 설득했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가 많은 젊은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허락하셨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허락하셨습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기쁠 거야. 민수는 할머니와 함께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주말마다 할머니를 찾아뵙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셨습니다. 어려웠던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서 회사를 창업하고 성공하기까지의 과정을 말이죠. 그리고 은퇴 후의 새로운 삶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민수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계속 감동받았습니다. 한 여성이 불가능해 보이는 꿈을 이뤄낸 이야기였습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 어려운 시절에 이런 일을 해내셨어요? 포기하고 싶지 않았나요? 할머니는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물론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어. 하지만 포기하면 끝이야. 계속 도전해야 기회가 와. 6개월 동안 인터뷰를 진행한 후 민수는 책 원고를 완성했습니다. 제목은 폐지 줍는 회장님으로 정했습니다. 할머니의 현재 모습과 과거의 성공을 모두 담은 제목이었습니다. 민수는 출판사를 찾아다니며 책 출간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무명 작가의 첫 작품은 위험해요. 독자들이 관심을 가질지 의문이에요. 하지만 민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끈기를 발휘했습니다. 10번째 출판사에서 드디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내용이 정말 감동적이네요. 요즘 사람들에게 필요한 이야기 같아요. 출간해보죠. 민수는 할머니께 이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정말 책이 나오는구나. 꿈만 같아. 책이 출간되기까지는 3개월이 더 걸렸습니다. 그동안 민수와 할머니는 책 홍보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출판사에서는 할머니의 정체를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대한건설그룹 창업주세요? 이거 대박 날 것 같은데요. 하지만 할머니는 과도한 홍보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유명해지려고 책을 쓴 게 아니야.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면 그것으로 충분해. 책이 출간되자 예상보다 큰 반응이 일었습니다.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대기업 창업주의 숨겨진 이야기. 폐지 줍는 전설의 여성 경영인. 이런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인터뷰 요청을 대부분 거절하셨습니다. 책으로 충분히 말했어. 더 이상 할 말은 없어.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특히 젊은 직장인들과 창업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민수는 할머니 덕분에 작가로도 데뷔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기뻤던 것은 할머니가 행복해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고마워 민수야. 너 덕분에 내 인생이 더 의미 있어졌어. 책 출간 후 할머니에게는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큰아들이 미국에서 연락을 해온 것입니다. 20년 만에 처음 받는 큰아들의 전화였습니다. 어머니 책 읽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어머니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큰아들은 할머니의 책을 읽고 어머니의 진심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곧 한국에 오겠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셨습니다. 정말 올 거라고 했어? 20년 만에 큰아들을 만나는구나. 한 달 후 큰아들이 정말로 한국에 왔습니다. 가족과 함께 왔습니다. 할머니는 처음 보는 손자 손녀들까지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그동안 불효를 했습니다. 큰아들은 할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을 끌어안으며 울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돌아온 것만으로도 충분해. 며칠 후에는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둘째 아들도 할머니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동안 할머니를 원망하고 있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 책을 읽고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어머니의 선택이 옳았어요. 둘째 아들도 할머니께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김상훈 회장님이 저보다 훨씬 훌륭한 분이에요. 회사도 더 잘 되고 있고요. 어머니의 판단이 정확했어요. 할머니는 두 아들을 다시 만나게 되어 정말 행복하셨습니다.
그동안 가장 아팠던 부분이 가족들과의 관계였는데 그것이 해결된 것입니다. 이제 정말 완전해졌어. 가족도 화해했고 내 이야기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민수도 할머니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자신이 할머니를 위해 한 일이 이렇게 큰 결과를 가져올 줄은 몰랐습니다. 책 출간 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할머니에게 또 다른 변화가 생겼습니다. 젊은 창업가들과 경영인들이 할머니를 찾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할머니의 조언을 듣고 싶어요. 어떻게 사업을 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할머니는 처음에는 당황하셨습니다. 하지만 젊은이들의 열정을 보시며 마음이 움직이셨습니다. 그래, 도와줄 수 있다면 도와주자. 내 경험이 도움이 된다면 기쁠 거야. 할머니는 매주 토요일 오후에 젊은 창업가들을 만나기 시작하셨습니다. 작은 카페에서 만나서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시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고객이야. 고객이 원하는 게 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해. 그리고 그것을 최고의 품질로 제공해야 하지. 할머니의 조언은 실용적이고 구체적이었습니다. 40년간의 실전 경험에서 나온 노하우였습니다. 젊은 창업가들은 할머니의 조언에 감동받았습니다. 정말 귀중한 조언 감사합니다. 책에서만 볼 수 있는 이론이 아니라 실제 경험담이라서 더 와닿아요. 할머니를 찾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정기적인 강연을 하기로 하셨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대학교나 창업센터에서 강연을 하셨습니다. 김정혜 회장의 창업 특강, 성공과 실패를 통해 배우는 경영 철학, 이런 제목으로 강연을 하셨습니다. 강연장은 항상 만석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할머니는 강연에서 자신의 실패담도 솔직하게 털어놓으셨습니다. 나도 실패를 많이 했어. 1980년대에 무리한 확장을 하다가 큰 손실을 봤지. 그때 거의 회사가 망할 뻔했어. 하지만 그 실패에서 많은 걸 배웠어. 청중들은 할머니의 솔직함에 더욱 감동받았습니다. 성공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까지 공유하는 모습이 진정성 있게 느껴졌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 실패는 성공을 위한 과정이야. 중요한 건 실패에서 배우는 거야. 1년이 지나면서 할머니는 또 다른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젊은 창업가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만든 것입니다. 김정혜 창업 멘토링. 이름은 간단했지만 내용은 알찼습니다. 할머니가 직접 선발한 10명의 젊은 창업가들에게 6개월간 집중적인 멘토링을 해주시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첫 번째 기수에 민수도 지원했습니다. 민수는 회사를 다니면서도 창업에 대한 꿈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서 멘토링을 해주신다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할머니는 민수의 지원을 기꺼이 받아들이셨습니다. 물론이지. 내가 성공하는 걸 보고 싶어. 6개월간의 멘토링이 시작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매주 멘티들과 만나서 그들의 사업 계획을 점검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구체적으로 해야 해. 시장 조사가 부족한 것 같아. 경쟁업체 분석을 다시 해봐. 할머니의 지적은 날카로웠지만 따뜻했습니다. 그들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민수는 멘토링을 받으면서 창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IT 분야의 스타트업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야. 하지만 기술만으로는 안 돼. 비즈니스 모델을 탄탄하게 만들어야 해. 할머니는 민수에게 사업의 기본기를 철저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재무관리, 마케팅, 인사관리까지 모든 분야를 다뤄주셨습니다. 6개월 후 멘토링이 끝났습니다. 10명의 멘티 중 8명이 실제로 창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대부분이 성공적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민수도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을 했습니다. 할머니의 조언을 바탕으로 탄탄한 사업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말 떠나는구나. 섭섭하지만 내 꿈을 응원할게. 회사 동료들은 민수의 퇴사를 아쉬워했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결심을 응원해 주었습니다. 창업 초기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자금 부족, 인력 부족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끈기를 발휘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할머니께 조언을 구했습니다. 힘들죠, 할머니.
정말 이대로 계속해도 될까요? 물론이야. 모든 창업가가 겪는 과정이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봐. 할머니의 격려는 민수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민수의 회사는 드디어 안정궤도에 올랐습니다. 직원도 20명으로 늘었고 매출도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할머니는 민수의 성공을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셨습니다. 정말 자랑스럽다. 내가 이렇게 성공할 줄 알았어. 민수는 할머니께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할머니께서 저희 회사의 고문이 되어주시면 안 될까요? 정식으로 모시고 싶어요. 할머니는 잠시 고민하시더니 대답하셨습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아직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이렇게 해서 할머니는 민수의 회사 고문이 되셨습니다. 매주 한 번씩 회사에 오셔서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젊은 직원들은 할머니를 존경했습니다. 우리 회사 고문님이 대한건설그룹 창업주래요. 진짜 레전드시네요. 할머니는 젊은 직원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그들의 에너지가 할머니를 더욱 활기차게 만들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정말 똑똑해. 나보다 훨씬 빨라. 정말 대단해. 3년이 더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80대 중반이 되셨지만 여전히 정정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폐지를 주우며 산책을 하시고 오후에는 멘토링이나 강연을 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할 일이 있으니까 행복해. 사람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여야 해. 할머니의 멘토링을 받은 창업가들은 이제 수백 명이 되었습니다. 그중 상당수가 성공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들을 자신의 자식처럼 여기셨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은 둘뿐이지만 키운 자식은 수백 명이야. 모두 내 자랑스러운 제자들이야. 민수의 회사도 계속 성장했습니다. 이제 직원이 100명이 넘는 중소기업이 되었습니다. 민수는 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경영 철학을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하고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니까 정말 잘 되네요. 역시 할머니의 경영 철학이 최고예요. 어느 날 할머니에게 특별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정부에서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자문위원을 맡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같은 분이 꼭 필요해요. 젊은 창업가들을 위해 도움을 주세요. 할머니는 기꺼이 받아들이셨습니다. 국가를 위해 도움이 된다면 해야지. 젊은이들을 위한 일이니까. 이렇게 해서 할머니는 정부 자문위원까지 되셨습니다. 80대 중반의 나이에도 여전히 사회에 기여하고 계셨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방송에서도 다뤄졌습니다. 폐지 줍는 대기업 창업주. 80대 할머니의 제2의 인생. 이런 제목으로 다큐멘터리가 만들어졌습니다. 할머니는 방송에서도 자신의 철학을 전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꿈을 포기하면 안 돼요.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중요한 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방송이 나간 후 할머니에게는 더 많은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전국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해외에서도 할머니의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겸손하셨습니다. 나는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야. 특별한 건 없어. 민수는 할머니와 함께한 지 벌써 8년이 되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처음 만났을 때를 생각하면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민수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성공한 창업가가 되었고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할머니를 만난 게 제 인생의 가장 큰 행운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할머니도 민수와 만난 것을 인생의 큰 기쁨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없었다면 이런 의미 있는 일들을 할 수 없었을 거야. 정말 고마워. 작년에는 할머니의 두 번째 책도 나왔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용기. 은퇴 후의 새로운 삶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책도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특히 중장년층 독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시작은 가능하다. 인생은 언제든 다시 쓸 수 있다. 이런 메시지가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올해 할머니는 85세가 되셨습니다. 여전히 정정하시고 활기차게 지내고 계십니다.
매일 아침 폐지를 주우며 동네를 산책하시고 오후에는 젊은이들을 만나십니다. 이제 내 나이가 85세구나.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 하지만 지금이 가장 행복해. 할머니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만족해 하셨습니다. 성공했을 때보다 지금이 더 행복하다고 하셨습니다. 돈이 많을 때는 외로웠어. 하지만 지금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해. 정말 풍요로운 삶이야. 민수도 할머니를 보며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성공의 기준이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께서 보여주신 삶이 진짜 성공한 인생인 것 같아요. 저도 할머니처럼 살고 싶어요. 최근에 할머니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셨습니다. 젊은 창업가들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창업 카페. 이름은 간단했지만 의미는 컸습니다. 젊은 창업가들이 모여서 아이디어를 나누고 서로 도울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이 공간을 무료로 제공하셨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멘토링도 해주셨습니다. 젊은이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해. 이 공간이 그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 창업 카페는 금세 젊은 창업가들의 성지가 되었습니다. 전국에서 예비 창업가들이 이곳을 찾아왔습니다. 할머니는 그들을 하나하나 정성껏 돌봐주셨습니다. 마치 자신의 손자 손녀를 돌보는 것처럼 말이죠. 할머니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꼭 성공해서 할머니를 기쁘게 해드릴게요. 젊은이들의 이런 말을 들을 때 할머니는 가장 행복해 하셨습니다. 민수는 할머니의 모습을 보며 자신도 언젠가는 할머니처럼 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성공한 후에도 겸손하고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사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어제도 할머니는 새벽부터 폐지를 주우며 산책을 하셨습니다. 85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건강하고 활기찼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창업 카페에서 젊은이들과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이런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해. 할머니의 하루하루는 여전히 바쁘고 의미 있게 흘러갑니다. 나이가 들어도 꿈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새로운 도전을 하십니다. 그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85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새로운 이야기를 써나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할머니의 이야기에서 용기와 희망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도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언제든 새로운 시작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성공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